세종시에 있는 한국영상대학교라는 곳에서 지금 2년 넘게 교수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2년 동안 겪으면서 지냈던 거 후기, 만학과 학생들은 어떻고 교수들은 어떤가 간단한 제 느낌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메인이니까 먼저 교수님들 이야기부터 하자면요. 교수가 이렇게 할 일이 많은 직업인지 해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저는 초빙 교수라서 거의 수업만 하고 학생들 상담만 하면 되는데, 전임 교수님들은 행정, 입시 홍보, 교내 평가 점수 관리, 상담, 학과 일, 기획해서 해야 되는 것들도 많고, 졸전, 외부 행사, 너무 할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생각한 게 전임 교수를 하면은 작가로 동시에 활동하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행정, 그리고 학위, 그리고 작가로서의 경력,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자원이 되게 드물어서 되게 귀하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일을 하려면 무엇보다 학위가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전임 교수는 정말 아무나 하는 일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교수들은 크게 T형 교수와 F형 교수가 있는 것 같던데, 또 산업계형 교수가 있고 창작계형 교수가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산업계형이 T형 교수님들에 가까운 것 같고, 창작계형 교수님들이 F형 교수님들에 가까운 것 같은데,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창작계 교수님들은 창작인의 시선에서 작품을 함께 고민해주는 느낌, 산업계 교수님들은 좀 더 플랫폼 입장에서 혹은 PD의 시선에서 냉정하게 피드백 해준다는 느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좋고 나쁜 건 아니고 장단점이 있는 거죠, 각 분야마다. 일단 데뷔부터 하잖아. 데뷔를 위한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한다. 우동이즘에 잘 팔리는 이야기 만들기. 그리고 학생분들 크게 할 이야기가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 요즘 학생들 특히 불안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만학과를 나와서 저희 때도 불안이 없었던 건 아닌데요. 지금은 사회 전반적으로 그게 너무 커진 느낌이 있습니다. 꿈을 꾸기에는 불안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곧 죽어도 원작자, 곧 죽어도 오리지널 할 거다 라는 학생들이 거의 90% 이상이었거든요. 물론 그때는 지금처럼 다인 창작 시스템, 스튜디오형 작가 시스템 이런 게 없었을 때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근데 그 당시에는 웹툰 작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직종이었거든요. 그럼에도 원작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났었는데, 그때 막 네이버 작가들 30만 원 벌고 다음 작가들 50만 원 벌고 막 이럴 때였어서 한 달에 낭만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건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사회 풍조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가끔, 그리고 두 번째, 만화 과 대학이다 보니까 자만하는 학생도 간혹 있습니다. 정말 드문 케이스긴 한데 약간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거죠. 학교 안에서 학생들끼리만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조금 내가 돋보인다 싶으면은 우쭐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오래 가지는 않더라고요. 공모전 몇 번 내보고 떨어지고 하다 보면은 자신감도 같이 잃어버려서 결국 또 자만이 사라지기도 하는데, 이건 정말 케바케인 경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석 같은 분들이 사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는 분들도 너무 많아서 안타깝기도 하고요. 이 학생은 계속 꾸준히만 하면 정말 잘 되겠다 싶은 그런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항상 자존감입니다. 불안이고요. 스스로를 깎아먹는 행위를 너무 많이 하는 거죠. 내면에서, 마음에서. 진짜 안타까운데, 잡아두고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심리 상담사 수준으로 몇 시간씩 마인드 치료해주고 케어해주고 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죠. 한 학년만 해도 100명이 넘고 그게 3학년이 있으니까, 저도 이제 저의 일이 있으니까 모두를 다 챙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응원하고 격려해줘도 그게 지속적으로 길게 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왜냐하면 만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직관적인 매체라서 비교당하기 쉽고, 평가당하다 보면은 자존감이 깎여 나가서 이게 참 교수자로서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영상대 학생들에게는 제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 그냥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만화 전공 학생분들이 있다면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은데, 부족하니까 학생이라는 거죠. 부족하지 않으면 그게 프로지 학생입니까? 당연한 거에 자신을 깎아내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죄책감을 가지지 말라는 거죠. 당연한 거에. 학생 때 해야 할 것은 실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루틴을 만드는 거거든요. 졸업 작품이 끝이 아니고 데뷔한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작가로 살아가는 게 목표잖아요. 벼락치기 마감하고 시험 기간에 뭔가 막 영혼을 갈아 넣어서 작업하고 막 이런 거에 익숙해지면은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쏟아지는 과제와 시험 안에서, 잠깐만 얘 좀 내려주고요.
잠 잘 자고 매일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 작업하고 정해진 시간 나를 아끼고 관리하는 루틴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그것만 만들면 사실 작가로 살아가는 거는 시간의 문제이지 가능 불가능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건강한 몸과 마음을 베이스로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거지 성과가 나오는 거지 몸과 마음을 갈아 넣어서 나올 수 있는 성과는 지속적이지 못하고 그렇게 건강한 창작물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감해야 하는데 과제해야 되는데 나가서 산책하는 거 시간 아까운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일도 오늘이고 1년 뒤도 오늘이고 사실 10년 뒤도 오늘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우리는 오늘만 산다는 거를. 이렇게 5년 10년 지나면은 내 몸은 망가진다는 거죠. 오늘이 평생이고요. 오늘 내가 만들어둔 루틴처럼 평생 살게 될 건데 운동하고 명상하는 루틴을 끼워 넣어야지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처럼 제주도 내려가서 3년 동안 귀향살이 하는 것처럼 시간을 날리고 돈도 날리고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면은 진짜 운동하고 명상하고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눈앞의 성과에 사로잡혀서 진짜 중요하고 소중한 거를 놓치지 말기를. 진짜 성과는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늘 즐거운 창작하세요. 감사합니다.